유전공학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 있는 강당에 대학 총장이 들어섭니다. 한 젊은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그래픽과 도표를 그리고 있고 학생들은 그걸 노트북에 다시 옮기고 있었어요. 총장은 이 학생들 중 일부가 교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청중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뒤에 서 있어요. 누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있나요?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에 공식을 입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여학생은 컴퓨터로 가로세로 낱말풀이를 하고 있네요. 리처드슨 형사는 광대 복장을 한 강도를 쫓고 있어요. 도둑은 큰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엔 광대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남자 잡아요. 달리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화장이 녹고 있어요. 또 심호흡을 해야 해서 광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 코를 뗀 사람이에요. 안젤리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자기 방으로 가요. 문을 열기 위해 마그네틱 카드를 자물쇠에 댑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자를 켜고 TV 앞으로 가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네요.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반대편 아파트 이웃인데요. 지금 당신 집에 침입하려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자물쇠 따개로 당신의 자물쇠를 따려고 해요. 죄송해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안젤리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녀의 현관문엔 마그네틱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하워드는 복엽기를 타다가 비상 착륙한 후 무인도에 갇혔어요. 연료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어요. 그는 대나무로 뗏목을 만드느라 지난 며칠 밤을 보냈어요. 또 낙하산으로 돛을 꿰맸어요. 그리고 지금 하워드는 해안에서 멀리 항해하고 있어요. 그 순간 폭풍이 시작돼요. 파도와 강한 바람이 이 작은 뗏목을 육지에서 더 멀리 옮기면서 폭풍의 중심부로 바로 내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워드는 배를 보게 돼요.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큰 파도가 배를 뒤집어요. 구원받을 가망이 없네요. 다음으로 뗏목이 가라앉고 하워드가 의식을 잃어요. 배의 잔해에 둘러싸여 다시 섬에서 깹니다. 하워드는 주위를 둘러보고 기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산 것 같아요. 왜죠? 잔해 속에 연료통이 있어요. 하워드는 그걸로 복엽기를 채워 그곳을 떠날 수 있어요. 숲 가장자리의 나무들 사이에 숨은 비밀 헬리콥터 경납고가 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대들보 사이에 있는 천장에 갇혔어요. 나무꾼인 조니는 안으로 들어와 불쌍한 동물을 발견하게 돼요. 구해주려고 하지만 그곳에 갈 방법을 몰라요. 계단도 없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람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장에 통풍구가 하나 있어요. 조니는 지붕을 통해 다람쥐에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경납고는 나무들 사이에 있어요. 조니는 나무를 타고 지붕 위로 뛸 수 있어요. 그래피티 문화를 다룬 환상적인 영화 시사회가 한 지역 영화관에서 열렸어요. 몇몇 관람객들은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건물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해버렸어요. 경찰이 새 용의자를 잡았어요. 하지만 누가 유죄일까요? 파란머리 소녀를 보세요. 손가락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레오, 브래드, 그리고 크리스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돈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부자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군지 추측해보세요. 브래드예요. 멀리 초고층 빌딩에 걸려있는 새로운 액션 영화 광고 배너가 보이세요? 브래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린다가 도서관에서 나와요. 앞에 연석을 못 보고 넘어져서 구두에 힐이 부러졌어요. 그녀는 택시를 불러 도시 중심으로 갔어요. 패셔너블한 부티크가 많이 있는 거리가 있어요. 린다는 어느 가게에 가야 할지 몰라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신발. 첫 번째 건물 표지판에 쓰여 있어요. 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두 번째 부티크에 쓰여 있네요. 대륙 최고의 신발. 패션하우스의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옆 가게에 쓰여 있어요. 린다는 계속 걸어가요.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 은하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 우주에서 가장 좋은 신발. 그리곤 길 끝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해요.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 거리에서 가장 좋은 신발. 로이는 교실에 앉아서 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학 공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이는 그 말을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을 따라가질 못해요. 손은 점점 더 아프고 공책의 페이지가 부족해지고 선생님들의 말투는 빨라지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도 알려주시고 있네요. 아, 로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핸드폰에 음성 녹음기를 쓰면 돼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한 승무원이 객실로 걸어가다가 승객 두 명이 다투는 걸 보게 돼요. 승무원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제이는 코트니가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코트니는 이게 자기 자리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승무원에게 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프로그램이 똑같은 좌석에 두 개의 표를 팔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그들의 탑승권을 가지고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표를 보고 누가 맞는지 알아내보세요. 두 탑승권 모두에 좌석 14F라고 적혀 있어요. 제이의 이륙 시간은 오전 2시 57분이에요. 코트니는 오후 2시 57분이죠. 또 비행기가 이륙했을 땐 날씨가 좋았어요. 창문 밖에 해까지 비치고 있네요. 그러니 제이가 비행기를 잘못한 거예요. 알렉시스는 육상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 경기장을 달려요. 그리고 대회가 오늘 시작해요. 알렉시스는 준비 운동을 하다가 다른 주자들 사이에 마른 남자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리가 약하고 가늘어 보였죠? 저 사람도 달리려나? 알렉시스는 궁금했어요. 모든 참가자가 출발 위치에 올라요. 3, 2, 1, 출발! 알렉시스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고 있어요. 선두에 서 있는데 저 남자가 훨씬 더 빨리 달리면서 피곤한 기색도 없네요. 그가 이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알렉시스는 그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인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땀을 안 흘려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요. 그리고 왼손이 2개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마이크는 추워서 빨리 걸으려고 해요. 염소 3마리도 그를 따라오고 있어요. 강에 도착했고 해안가에 뗏목이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 뗏목은 한 번에 염소 1마리와 인간 1명만 태울 수 있어요. 강 건너편에는 호랑이 1마리가 앉아 있어요. 염소 1마리를 데리고 건넜다가 염소를 호랑이와 같이 둘 순 없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조금 더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엄청 더운 사막 한가운데에 집이 있습니다. 주변엔 물도 나무도 마을도 없어요. 건물 안에는 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죠. 고고학자, 석유 노동자, 그리고 측량사요. 주인이 뒤뜰에 가서 빈 통을 보게 돼요. 누가 물을 다 마셨지? 더 이상 보급품이 없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친구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막에 가서 물을 갖고 와야지 라고 그가 말했어요. 난 집 앞에서 발굴 중이었어. 통에 손대지 않았다고 고고학자가 대답했어요. 난 집 아래에서 기름을 추출했어. 난 물에 손대지 않았어. 석유 노동자가 말했어요. 난 지하 강이나 호수를 찾아 사막을 헤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우릴 거기로 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있지? 내가 봤을 땐 네가 마신 것 같아. 측량사가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유죄죠?
아무도요. 통은 밖에 있었어요. 뜨거운 모래와 장렬하는 태양이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필 박사는 미생물 연구를 위한 실험실에서 일해요. 사무실에 앉아 새로 나온 과학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젊은 실험실 조수네요. 겁에 질린 듯하며 진짜 괴물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입이 여러 개고 긴 촉수 그리고 발톱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필 박사는 괴물을 직접 보기 위해 실험실로 갔어요. 박사가 자물쇠 안에 열쇠를 돌렸어요. 문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려요. 박사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괴물은 없어요. 아니면 있나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괴물은 시험관 안에 앉아있는 아주 작은 거예요. 여긴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인 거 기억하죠? 한 대형 금융회사의 나이 많은 사장이 은퇴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까요? 누가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사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사장은 그들 각각에게 10만 원을 주었어요.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였다. 하지만 난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고 부자가 되었지. 사장이 말했어요. 이 지폐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의 수장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2주를 주겠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스타트업에 투자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회사에 주식을 샀어요. 한 남자는 그냥 식당에서 10만 원을 썼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몇백만 원을 벌었어요.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회사의 수장이 되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돈과는 관련 없는 이유입니다. 나이 많은 사장이 죽었어요.